민주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낙연 캠프 SC더라고요. 왜냐면 아, 막 그 말이 그 말인데 사실은 네거티브 하지 말자. 실천이 중요합니다. 뭐 한쪽에서 먼저 사과하십시오 했던 그분들이 못 참는 거지. 네거티브 아니고 신상 검증하자니까 이게 첫 번째. 그리고 황교익은 왜 임명했어? 이 두 번째.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거 황교익 거는 나는 논란이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황교익 근데 임명한 게 뭐 잘못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논란은 상관이 없다는 거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임명권자의 능력을 보는 건데 그 얘기 이따가 따로 하시더라도 그거 있죠. 그 트위터에서 돌았던 뭐 철거민과 설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다시 꺼내는 것은 이낙연 후보가 토론회에서 한번 꺼냈고 그걸 다시 캠프가 받아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사과해라. 이게 무슨 이재명 지사 있잖아요. 옛날에 그 헌법재판소 앞에서인가 세월호 유족을 비난하는 어떤 아줌마한테 그 소위 말하면 독설했던 거 당신 자식도 당신 똑같은 자식이 거 그래서 그럴 수 있겠어요. 그거 사과해야 돼요. 말하자면 그런 거 잘한 아니야? 거지. 그것 때문에 했던 건데 사이다 발언인데 그게. 그런 정치인이 많지 않았을 때였잖아요. 굉장히 고마운 발언이었는데 이렇게 진짜 짤로 만들어가지고 편집되고 진짜 파편화된 한가지 진짜 제가 이런 표현 해도 되죠. 똥파리들이라는 분들이 만든 걸 가지고 그 캠프에서 정말 진실처럼 믿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제발 좀 깨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쪽 세력한테 수년간 당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잘하는 거죠. 비정상입니다. 그 세력 자체가. 문 대통령 좋아하는 팬들도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아무 의미 없는 짓이고 예를 들어서 비문이었다고 할지라도 각종 정치인들 있잖아요. 소위 비문으로 뭐 표현되는 뭐 유은혜 장관, 김현미 장관, 뭐 박영선 장관 이런 사람들 다 등용하시고 다 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욕설. 비문이 아닌 최민희, 김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최문인데 그런 사람들을 등에 업고 이재명 지지율은 더 올라가 버리니까 자꾸 뭔가를 가져오면서 네거티브 아니고 신상 검증을 해야 된다. 신상 검증이 네거티브거든요. 다른 말로 따지면은 그 정도 상황에 뭔가 잘못된 상황이었다 그러면 그런 걸 그대로 가져올 거면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미 검증이 된 이야기를 또 꺼내는 거. 지금부터는요. 이제 전국 경선이 이제 금방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네거티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다 네거티브야. 정책 경쟁 한번 해보시라니까 멋있게. 지금 이낙연 캠프가 하는 게 뭐예요? 난 총리 때 이러이러한 정책을 추진했다. 난 당대표 때 이러이러한 계획을 했다.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거를 원본이랑 그 상황들 다 지난 것들이랑을 내놓고 얘기를 해도 뭐 믿질 않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캠프에서 처음에 얘기가 최근에 들렸던 거는 곧 역전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네거티브를 더 강하게 하시는구나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상황을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반복해 하시는 건 제가 볼 때 이제는 정말 감정적 대응을 하시는 거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거죠. 예. 네거티브를 왜 우리 시골 속담에 개가 똥 끓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한 상태로 가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선을 넘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신경민 안타깝죠. 이낙연 캠프 상임 부위원장 이분이 난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내 총선 때 지역구 경선 불복하신 몇 안 되시는 되게 그러니까 그 경선 불복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분이 그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잖아요. 이번 대선 경선도 불복할 것 같은. 신경민 굉장히 점잖으시고 그런 분인데. 설마요. 근데 요새 보니까 여기 처음에 네거티브 심하게 하셨던 지금 서른 의원님도 좀 조용해지셨고 말씀 좀 안 하시는 것 같고 한데 좀 바뀌었죠. 이렇게 패턴이. 약간 좀 제가 예. 알기로는 약간 좀 엘리트주의 성향이 좀 말씀을 강하신 그 얘기 분이더라고요. 들었습니다. 지역 관리도 안 하셨다고 듣고. 스타일 보니까. 그러니까 신경민 씨는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기본 시리즈를 말하는 분이 도대체 기본이 안 돼 있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면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엄중하신 분이 엄중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아냥거리잖아요. 감정 엄청 상하거든요. 기본 시리즈를 말하는 분이 도대체 기본이 안 돼 있다. 그 기본이라는 게 결국 인성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용 고감도만 높이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 사실 이미 그 예비 경선 전에 다 끝났던 이야기 아니에요?
수업 그러면서 끝났던 그 이야기는 일요일 날 그 이야기 또 했어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경우는 승복하기 어렵다. 경선 불복 이야기 또 꺼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본인의 전공이신 거죠. 신경민 하면은 뭐 뭘 했는지는 국회의원 때도 모르겠는데 재선 의원하고 경선 불복은 기억에 남아요. 민주당에 있으면 안 되시는 분 중에 하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점잖기만 하면 됩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이? 점잖은 국회의원이어서 그 지역구를 거의 한 18년 동안 떠나 있던 사람한테 그 지역구 내줍니까? 아무것도 안 했던 뜻이에요. 조금 그런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에이, 근데 그 KBS 여론조사를 보면은 좀 절망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그 한국리서치가 이제 KBS 의뢰로 한 여론조사,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다자대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재명 지사 25.6, 윤석열 18.1, 뭐 이렇게 이게 오차범위 바뀌거든요. 요게 더군다나 윤석열이 막 40%까지 올라갔던 지지율이 계속 다자대결에 떨어져가지고 현재 지금 전화 면접 조사에서 가장 낮게 나온 거예요. 18.1이. NBS 여론조사도 최근에 19%까지 나오긴 하는데 18.1이 윤석열이 지금 하향 추세다 보면 이거 2, 3주면 15%까지 떨어집니다. 야, 많이 떨어졌네. 네, 엄청 떨어진 거죠. 18.1이면은. 물론 오늘 나온 뭐 KSOI 같은 여론조사는 일부 윤석열 1위가 있는 건 있는데 그건 뭐 ARS 조사니까. 자동응답에다가 막 응답률 한 뭐 6, 7%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좀 무시하더라도요. 양자 대결 한번 볼까요? 이재명, 윤석열 44.2 대 36.9 이렇게 해서 이재명 지사가 아주 우월한 월등함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윤석열은 39.7, 39.7 이렇게 똑같이 나오기 힘들 텐데 실제로 여론조사 한 10개를 보면 이낙연 후보가 더 윤석열. 가상대결에서 잘 나오는 경우는 윈지코리아 아시아경제 그거 한 건 빼고 나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을 압도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지금 현재. 이 결과가 얘기해 주는 것이 결국은 그거거든요. 이제 네거티브 하지 말자라는 선언 이후에 캠프가 후보와 함께 그냥 일심동체가 돼서 네거티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민들이 반응을 해주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미 그 전부터 네거티브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후보는 했죠. 그죠? 하고서 그 뭐 우리 쪽에다 실천을 하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네거티브를 한 결과가 저 전화 면접 조사인 KBS 조사에서 여론조사에서 결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캠프에서 전략을 바꾸시는 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도는 좀 이슈 만들어야 안 되겠어요? 너무 정책 이슈 그러니까요. 없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저는 이거 경선 코로나 때문에 한 달 연기하면 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 느슨해지고 재미없어졌어요 지금. 경선 연기론이 막 땄을 때 이재명 지사 쪽에서 반대했던 논리가 그거였어요. 경선이 연기되면 그 사이에 네거티브가 오고 가면서 그렇죠. 네거티브가 계속 어느 나오고 쪽이든 이거. 간에 후보들의 정책이 묻힌다. 민주당한테 전체로 본선에서 불이익 당한다 이런 논리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맞는 게 이낙연 후보가 KBS 토론회에서 그 무슨 뭐 본인이 쏘아 올린 그 신호탄 하나가 캠프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의 인성, 신상 검증하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만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쪽 저쪽 캠프에서 정책 내놓는 건 하나도 보도가 안 된 상태로 그냥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행위 하고 있는 거예요. 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 여론조사 하나만 더 볼게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많이 올라갔죠. 윤석열 23. 홍준표 많이 0.7. 올라갔네. 우리 준표형 14.0 이렇게 유승민까지 치고 올라갔으니까 지금 현재 이 적합도 조사에서 그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34.2거든요. 이낙연 후보가 20.5니까 상대적으로 민주당 진영 내에서 이재명이 좀 안정돼 있는 상태에 윤석열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가고 있는 거죠. 23.7이면 4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야, 그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2명 있대요. 국민의힘 내에. 그런데도 저 정도 나오는 거는 참 대단하다, 확실히. 저 정도 올라갔으면 이제 뭐 맞짱을 떠볼 만하고 토론을 빨리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가 토론해서 당신 내 무조건 이긴다. 이런 상태. 지금 이제 그 사기충만한 상태에 돌입했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황교익 임명 건에 대해서 한번 솔직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좀 잘한 인사 아니에요? 근데 뭐 이해가 안 돼.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이참 씨인가? 네. 독일인 이한우 씨인가? 그분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임명한 적이 있거든요. 잔이윤 씨도 있어요. 잔이윤 씨도 했고. 이제 뭐 SBS 상징적으로 기자 그 출신도 관광 있고. 관련 해가지고 이분이 그 문화관광 컨텐츠를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임명권자의 그 임명에 관한 인사에 관한 걸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 끝도 없지 않습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거기 그리고- 이제 경기도지사 찬스다. 그러면서 황교익 씨가 이재명 지사 욕설을 두둔한 것에 대해서 거기 이제 보훈하는 의미에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내정했다. 요 그런가. 주장은 틀렸고요. 근데 예. 중요한 것은 예. 이 경기관광공사 이 자리가 인기가 그렇게 있는 자리가 아니래요. 그래서 지금 최근까지 몇 개월 이상 공석이었던 거예요. 제대로 그 추천 받을 인사도 많지도 않고 해가지고 지금 정말 급하게 인사 추천을 받았고 3배수 안에 든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뭐 임명이 된 상황도 아닌데 거기에 또 가짜 이제 계속 허위 왜곡된 뉴스를 그거야말로 진짜 흑색선전이거든요. 이 황교익 이분을 임명하기 위해서 21년도에 임명 그 기준을 인사 기준을 개정했다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실 2018년 임명 12월에 된게 아니에요 아직? 안 됐습니다. 저 임명돼서 벌써 출근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본인 관용차 스스로 나오는 줄 알았어. 철회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지사 사태에 관한 얘기를 명분을 이제 그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서 억지를 부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자질 논란 뭐 다 떠나서 저는 이 가짜 뉴스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개정된 게 2018년 12월 정도에 도의회에서 인사 개방형 인사를 우리가 두자 산하 기관에.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료들 그리고 대기업 임원 출신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위 소유지자 뭐 이런 계속해서 폐쇄적인 그런 분만 임명이 되면서 정작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 못하는 부분들을 도의회에서 요청을 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19년 초에 4월 달에 이게 개정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여기다 갖다 대서 우리 그 JYP 얘기하기 또 뭐 하지만 이전에 썼던 걸 대변인 때 쓴 것처럼 뭐 이렇게 짜집기 한 이것이 허위 날조된 것이죠. 예. 누군가 황교익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답을 이렇게 하겠어요. 강행하시오. 왜냐면은 이게 강행하는 거나 중간에 사퇴를 시키는 거나 득실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익 자체는 관광부 사장에 상당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황교익 씨를 한국인들이 좋아하지 않나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그 문제는 있죠. 그리고 이분 자체가 한국인의 그 입맛을 찾아준 사람인데. 맛에 관한 저서도 굉장히 많고 전문성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저- 사실 없습니다. 그건 근데 지금 우리 푸나님 말씀대로 임명을 강행했으면 좋겠다. 아니다. 그 논란은 저는 그 도의회에서 청문회 절차를 또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맡겨줄 사안이지 이것이 지금 도지사가 강행을 하고 말고의 사안이 아니거든요. 아니 이거 진짜 앞뒤 안 맞는 말이 안 되는 게 형수 욕설을 두둔했기 때문에 관광공사 사장에 추천됐다. 그다음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추천되었다. 이게 증거가 있나요? 앞뒤 연관성이 있나요, 뭔가? 그러니까 그 수준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말이 안 되네. 이낙연 캠프 굉장히 미스하는 거거든요. 이게 도지사 찬스다 하면서 이재명 도지사가 그만둬야 된다. 그 맥락 속에서 지금 황교익이 튀어나온 건데 나는 황교익 씨 자체는 이제 워낙 뭐 이재명 지사의 욕설을 두둔했다가 아니라 그 욕설의 본질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맥락을 알아야 된다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뭐 잘 모르시는 분 또 있을까 봐, 한 명이라도 있을까 봐. 이재명 지사가 성남 시장 시절에 형님 이재선 씨 돌아가신 그 이재선 씨가 그러니까 시장에 막 개입하는 상태가 벌어져요. 여러분들 그 롯데백화점 1층에서 이재선 씨가 벌였던 난동은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내 동생이 누군 줄 알아?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재선 씨의 말을 안 들어주니까 이재선 씨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이재명 지사가 한 바로 그 욕설을 막 쏟아붓습니다. 자기 엄마한테.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빡이 쳐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이재선 씨는 자고 있는 상태에서 형수가 자기 남편을 편드는 말을 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재선 씨가 자기 엄마한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상태예요. 형수한테 하는 욕이 아니라 형한테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 상태를 두둔하고 말 게 뭐 있어요. 맥락을 알면 마음 아픈 이야기지. 이재명 지사가 인성이 덜 돼서가 아니라 저는 이런 측면은 뭐 그렇다고 내가 관광공사 사장이 늘 거 아니니까 두둔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는 당내에서 이낙연 후보 쪽이
그냥 이재명 지사를 품어주면요 자기 지지율 올라간다니까요. 이 못할 바가 아니잖아요. 이 맥락을 알면. 당연하죠. 그리고 그게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니, 그 가정에 그 가정사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가정사죠. 예. 네, 수없이 사과를 그게 했던 사과할 부분이고. 일은 또 아니죠. 아니, 사과를 했어요. 또 TV 토론에서 자기 막말했다는 거에 대해서 또 사과를 했고. 그러니까 뭐. 본인은 사과를 할 테니 새날 같은 유튜브에서는 맥락을 이야기해 주시오 알까 아닐까요? 그렇죠.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그 두 분의 그 가족 외에 또 다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은 어떻게 할 아니 겁니까? 거기 이 상황에 무슨 뭐 법률적인 왜곡이 있나요? 뭐 감옥에 가야 될 일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익 관계가 존재해 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뭐 이익이 생긴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가족 간에 있었던 이 해프닝성 일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해명을 다 했잖아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걸 다시 또 뭐 이걸 무슨 검증을 해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검증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솔직히 입장 바꿔서 저희 형제 중에 누가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했으면 저도 똑같이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표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이낙연 문제고. 후보가 직접 이런 걸로 공격하면 안 된다라고 사과를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과를 하라 이런 게 아니라 감싸주면 이낙연 후보의 호감도 엄청 올라간다니까요. 왜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정치인들 정말 좁쌀 같은 느낌? 내가 뭔가 조금만 양보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양보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결국에. 왜 그런 게 안 될까? 정치인들은 왜 그렇게 수준이 떨어지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황교익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저는 적임자라고 봐요. 그냥 칼럼만 쓴 게 아니에요. 그런 관련된 무슨 행사 같은 것도 기획 많이 하신 분이고 아무튼 그쪽의 컨텐츠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오히려 어줍지 않은 공무원 출신보다 훨씬 더 적격인 거죠. 그게. 요거를 갖다가 이제 욕설을 옹호해 주니까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내정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웃기고. 참 이해가 안 되네. 거기에 부각시키고 싶은 건 욕설이겠죠. 그걸 한 번 더 많이 이제 만천하에 알려서 뭔가 흠집을 내고 제 싶은 거겠죠. 느낌에는 황교익 씨를 우리 진영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좋아하기 때문에 논쟁이 뭐 오리지널 친문이잖아요. 뭐 나쁘- 대통령 엄청 지지하셨던 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셀럽들이 정치적 성향 드러내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방송 출연 기회도 줄어들고 노골적으로 문 대통령 지지했던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 최근에 이재명 지사 지지하는 분들 굉장히 많죠. 저는 이제 이 황교익 씨가 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뭐 본인은 정치나 공직이나 이런 데 관심 없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 논란 때문에 본인이 자존심이 상해서 끝까지 한번 밀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황교익 씨 한번 뵙고 싶. 난 저기 그 누굽니까 방랑식객 임지호 씨 돌아가셨잖아요. 아이고. 네, 그분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참 황교익 씨가 역으로 괜히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한 190 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걸 소환하실까요? 그 뭔가 의도가 정도로 나빠 보여. 아니 우리나라에 저는 이런 쌍벽을 분들 이루시는 인간 문화재라고 생각해요. 임지호 씨 이런 분들, 황교익 씨라든가 인간 문화재라고 생각해요, 진짜. 예.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김근식 저쪽에 그 당협위원장이 얘기했다는 것 같은 현균택 대변인하고 논쟁 중에 관광하고 여행하고 다르다면서 그 얘기를 했대는데 뭐가 어떻게 다른지도 잘 모르겠고요.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 왜 우리가 선진국 진입 이후에 가장 대두되는 게 엔겔지수 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3만 불 이상 갈 때는 이 왜 맛 음식 정말 당연하죠. 그런 걸 찾고 다니는 것이 사실 트렌드이기도 하고 그 소득 수준 이상의 진입한 국가에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그걸 아주 무시해버리는 발언을 보면 사실 무식한 거예요. 사실 무식한 거예요. 유명한 그 저기 있잖아요. 셰프 욕자라는 사람. 예. 그 맥주 광고도 찍는 사람. 그쵸. 아,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양반 저기 맛 투어 하면서 전 세계 여행하잖아요. 관광하잖아요. 예. 여행 가서 어디 관광하고 가서 맛집을 안 간다는 것은 관광을 안 한 거지. 좀 반대죠. 우리가 여기 관광을 가는 게 그 지역의 음식 맛보러 가는 게 상당 그 재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외여행 가면서 고추장 사가시는 분들한테 이 소리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뭐 얼마나 무슨 뭐 1년 동안 투어하는 것도 아니면은 라면 싸가고 고추장 싸가는 거 이해 안 됩니다. 그 예전이죠. 좀 한참 됐고 요새는 안 그러죠. 가서 그 지역에 맛있는 거 찾아가지고 한식 다 맛 투어 맛 칼럼니스트는요 기본적으로 관광 지도안에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역사까지 다 그렇죠. 포함되어 그렇죠. 있거든요. 그분이 그 얘기를 다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정봉주 의원하고 226개 시군구를 다 다녀봤거든요.
다다점하면서 늘 우리도 가기 전에 하는 게 이 동네 유명한 맛집은 뭐야? 늘 검색하고 이랬었거든요. 옛날에. 한 평에 그 집 가고 싶네. 자,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내가 이 집만큼은 누구한테 가라고 추천하고 싶다. 한 평에 비빔밥 집인데요. 가게 이름 혹시 아세요? 가게 이름 기억이 안 나요. 뭐 십몇 년 전에 비빔밥 한 그릇에 17,000원, 18,000원 했으니까 비싸. 낙지 탕탕탕탕 다져 넣고 그다음에 소고기 육회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냐면 돼지 비계로 수육을 묵을 만들었어. 채를 썰어 넣고 그다음에 야채가 들어가서 비빔밥이에요. 근데 그거 16,000원짜리 한 그릇 시켜 놓으면은 소주 한 두세 병 먹을 정도의 안주가 돼. 이야. 한 평 비빔밥 최고. 한 평 우리 외가거든요. 네.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한데 여러분들 먹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좀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통영의 유락식당 지금 몇 년 전에 갔는데 제가 한 7, 8년도 더 됐어요. 근데 그 집은 어르신 두 분이 테이블 한 3개 정도밖에 없고 예약을 해야 되는데 각종 해산물이 정말 아기자기하게 정말 신선하게 나와요. 거기만 통술집이구나. 너무 진짜 기억나는데 그 뒤로 제가 못 갔네요. 가고 싶습니다. 갑자기. 여수 가면요 게장집 있어요. 유명한 게장집. 압니다. 간장게장하고 뭐 이렇게 뭐 파는 게장집인데 돌게장 파는지. 굉장히 맛있어요. 이렇게 황교익 씨 대신해서 물론 황교익 씨가 너무 말을 직선적으로 해가지고 가끔씩 비호감성 발언들을 내는 측면이 없잖아요. 있는데 그 개인 호불호죠. 이분 자체가 워낙 원칙주의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치 안 보고 뭐 최근에 그 도쿄 올림픽에 우리 먹을 음식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막 하다 보면 저 말이 왜 꼭 굳이 저런 말 해야 될까 싶은 말 원칙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이재명 지사 욕설을 쉴드 쳤기 때문에 경기 관광부 사장이 내정했다 이런 식으로 반대하는 건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좀 여수 그 게장집 기억난다. 두꺼비 게장인가? 네. 거기 아닐걸? 두꺼비가 무슨 뭐 돌산 게장인가? 뭐 그래요. 무슨 뭐야? 그 하여튼 돌게장이야. 돌게장. 여수는 갓김치죠. 그 집 갓김치도 줘요. 그 집 가면은 기본적으로 밥을 이렇게 이 큰 그릇에 나오는데 이거 2그릇 먹게 돼. 가고 싶다 갑자기. 통영 가고 싶다. 가만히 있어봐. 대선 끝나고 갑시다. 대선 끝나고 우리 새날 방송 일주일 쉬려고요.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같이 가요.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지방 투어 방송을 한번 해요. 맛집. 네, 맛집 투어 방송을 한번 해요. 그러면 우리가 YTN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방송 내가 날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YTN 역할을 해야지. 아니 카메라를 붙여주시면 방송 노동자를 어떻게 하리? 우리 어떻게 구제하리? 대선 끝나고 한 달 쉴 거야. 정권 연장하고 한 달 쉬면서 전국 갑자기 채널에 왔더니 맛집만 엄청 올라와 있는. 아니 저도 나름 좀 미식가거든요. 이게 워낙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싸고 맛있는 집 많이 알아요. 그리고 현지인이 얘기해주는 집을 가야 되거든요, 진짜. 특히 그 동네에서 택시 맛있다고 기사들, 네, 그 기사 식당 얘기한 맛집들 데가 많아요. 진짜 맛있고 외국을 가도 우리가 뭐 이렇게 사실 블로그 보고 간 집보다 현지에 살고 계시는 분이 안내해 주는 데가 진짜 맛있거든요. 네. 저는 외국 가도 꼭 시장 가요. 오, 맛을 아시는 건데. 시장 가서 네. 이제 그 중국 음식 저거 먹어요. 향차에 들어가는 거 먹을 줄 저는 아세요? 다 좋아합니다. 저도 저 취두부도 먹을 줄 아는 사람. 두 사람 신났다. 이제. 제가 정치평론을 고수님을 하시오. 좋아하죠. 고수님을 제가. 맛평론은 황교익 씨에게 맡기시고 정치평론을 하시오. 한국인들 중에 취두부 먹을 줄 아는 사람 드물어요. 예. 자, 근데 어쨌건 지금 민주당이 이제 충청도권 시작으로 이제 경선 돌입할 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31일부터. 근데 초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경선은 끝나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끝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여론조사하고 달리 경선은 더 로얄티가 강한 사람들이라야만이 참여할 수 있어요. 경선은 중도층과 여론조사는 중도층과 무당파층도 더 답을 할 수 있지만은 경선은 로얄티가 강한 사람들만이 참석하기 때문에 어쨌든 진보 개혁적인 사람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경선이 시작했던 1차 우리가 75만 명 들어갔던 시기가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는 이미 좀 끝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 민주당 내 지지자들만 따져보면 이재명 후보가 50%를 다 넘깁니다. 예, 그런 상황이 저는 뭐 경선 1차 과정에도 다 반영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처음에 이제 충청권이긴 한데 제가 이제 당의 조직을 맡고 있는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조직국이 오래 했잖아요. 그쪽 분들은 또 이제 각 계파별로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본인이 몸담고 있던 뭐 그런 쪽에서는 보면 충청권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기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1위는 놓치진 않겠지만 2위 주자가
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벌어지진 않을 거다 이런 예상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첫 번째 충청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1차 저희가 9월 8일 정도인가요? 9월 12일이 1차 슈퍼위크죠. 슈퍼위크 때 슈퍼위크. 뭐 다 발표할 때는 50% 넘는 건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크게 문제 내가 봤을 없다. 때 그렇게 보죠. 당에서 이 경선 일정을 짤 때 경상도도 아니고 충청도도 아니 그러니까 호남도 아닌 쪽에서 제주도 뭔가 아니고. 중립 지역에서 시작하라는 의미를 분명히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이낙연, 이재명 지사의 지역적 기반 그런 때문에. 이제, 예, 그런 부분을 짠 것 같은데 뭐 잘못 짠 겁니다. 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잘못 짠 게 제주부터 시작했어야 됐어요. 제주도 비슷하잖아요. 제주도 성향이 약간 아니, 중도에 그래, 가깝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제주라는 것에 대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작했던 기대치가 있거든. 노무현 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선의 역동성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만 기억해요. 노무현 경선만 기억해요. 네. 그 전통을 이어갔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제주에서 첫 번째 하지 않은 것은 잘못한 거다. 그다음에 이번 경선 짜는 방식에서 PK가 이벤트 효과가 굉장히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PK가 언제 굉장히 뒤에 가버렸어요, 그죠? 뭐 크게 중요하지 않게 그렇게 갔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광주 전남의 중요성과 그다음 PK에서의 확장성 이것이 최근 10년 동안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전략 전선이었는데 이것의 중요성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룰은 좀 잘못 짠 룰입니다. 왜 그 룰 짜는데 안 들어갔어요? 안 부르더라고요. 네, 아니, 그렇고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충청권에서 이재명 지사와 굉장히 근접한 쪽으로 만들어내면서 역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뭐 지금 현재 18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선거에 있나 그러면은 투표율 50%만 돼도 거의 100만 표 정도는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 지금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네. 한 60%에서 65%면 120만 명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럼 여론조사대로 간다고 보는 게 예, 맞아요. 예, 네. 예. 아니 여론조사보다 좀 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충청권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지사에 근접해버리면 뭔가 분위기 만들려고 하겠지만 충청권에서 표 차이가 엄청 많이 나버리면 그때는 사실 포기 모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충청권은 이제 권리당원을 오픈하거든요. 권리당원을 오픈하는데 제가 알고로 충청권 권리당원이 한 3, 4만 명?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3, 4만 명 정도 되는데 그 뒤에 슈퍼위크 때 오픈하는 게 75만 명 들어간 게 오픈되잖아요. 네. 거기서 그때 결정. 60% 투표율 해도 얼마가 됩니까? 45만 명, 50만 명 되거든요. 그거 오픈하면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결선 투표가 없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죠. 2위 주자가 1위 주자는 악이야. 2위 주자는 선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오히려 예를 들면은 2위 주자가 추미애 후보 정도 되고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낙연처럼 뭔가 막 기득권인 데다가 막 탄압을 해. 이러면 그거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은 정반대야. 비주류 같은 이재명이 주류를 지금 완고하게 더블 스코어 이상 따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거 나는 절대 못 뒤집는다고 봐요. 오히려 이재명 지사 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아마 그걸 이제 그냥 초반 결정 구조라 그러거든요. 결선 투표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장담컨대.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제 이걸로 마칠 텐데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